한국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을 개무시하던 외국인이 한국에 폭 빠져버린 이것은 한국 전통시장에서 저것도 음식이냐며 개무시하다 한국에 눌러살게 된 주한미군 장병. 용산의 용문시장. 한 어여쁜 아가씨가 미군에게 막 호통을 치는데요. 미군과 그녀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시죠?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세이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살았으면 한국인이나 다름없죠. 제가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살고자 마음먹은 이유와 저의 마지막 사랑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건 20살 때였죠. 집안 사정 때문에 막내인 저는 대학교에 갈 수 없었고 미 육군에 입대해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지옥 같던 훈련소 과정이 끝나니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제 발령지가 USFK라고 되어 있었죠. USFK란 주한미군이군요. 내자대 배치 받았을 땐 제 훈련소 동기들이 다들 그러더군요.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위험한 곳이라면서. 제가 거의 옛날 2차 대전 파병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24년 전 일인데 생생히 모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한 자대 배치 서류가 제 인생의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었으니까.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가볼 일이 없었어요. 저는 텍사스의 기딩지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선 거기에서 주로 벗어나지 않았죠. 첫째 형의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을 축하하러 오스틴에 잠깐 가본 것과 포병훈련소가 있는 오클라호마에 간 것 말고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의 나라에 갈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곳도 처음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난 곳도 한국이었습니다. 연합훈련 포상으로 첫 휴가를 받았을 때 함께 주한미군에 온 동기들과 용산의 용문시장에 갔어요. 용문시장에 가면 기념 초상화도 싸게 그려준다길래 해서 갔었는데 제 눈에 띈 건 다른 것이었죠. 바로 뭔가를 수북히 쌓아둔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판대에 앉아서 한국어로 뭐라 하니까 빨간 두 권을 이마에 쓴 젊은 아가씨가 먹을 걸 접시에 담아주더군요. 수북히 쌓아둔 곳에서 김치전을 바로 담아서 내놓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쌓아놨으니 누가 훔쳐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디선가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김치전을 팔던 젊은 아가씨였죠. 그 아가씨가 제 영어를 알아듣고 저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하러 훔쳐가냐고 훔쳐갈 생각 말고 시장에서 돈 내고 먹으라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젊은 아가씨한테 다가갔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도 크고 코도 옷도 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동기들은 싸우지 말고 초상화나 만들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 가판대에 앉아버렸죠. 이런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먹을 걸 시켰어요. 김치전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길래 전부 다 시켜봤습니다.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뭔지도 모르고 천천히 다 먹었죠.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또렷이 계속 쳐다봤어요. 아가씨는 부담스럽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는 눈빛을 아예 피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가끔 보며 피식 웃곤 계속 일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배불러서 이제 일어나려니까 아가씨가 이제야 가냐고 한 번 더 쏘아붙이더니 다음에 또 와서 밥 먹으라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혹시 연락처가 있냐고 물어봤고 아가씨는 이메일로 하라며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저는 그녀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한 번 휴가를 나오면 무조건 그녀를 보러 갔고 데이트 신청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멘트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저보고 언제 한번 데이트할래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희는 용산을 벗어나 한국의 수많은 명소들을 방문했죠. 그녀가 하는 일도 도와줘 보고 빈대떡과 김치전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아가씨의 나이는 물론 생일마저도 7월로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더욱 가까워진 이후에는 그녀가 왜 용문시장에서 일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은행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점포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픈 게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원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부모님이 점포를 하면서 자기를 길러주셨는데 어떻게 딸이 되어서 못 본 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으니 저도 더욱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10년 넘게 한국에 있었죠.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한국에 있기로 한 것도 있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좋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면서도 끊임없이 챙겨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김치 좀 팍팍 먹으라면서 국물이랑 김치를 더 챙겨주시기도 했죠. 국밥집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나 제가 자주 들르는 주유소 사장님도 모두 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가끔은 제 고향인 기딩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을 정도로 주변 한국 사람들에게 포근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지랖이 넓어서 집안일까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텍사스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가족 중심이 강해서 이웃 간의 행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은 많이 달라요. 서로의 안부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한국에서 할 생각이고 한국에서 그녀와 계속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에는 점포 일을 도우면서 아내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워낙 악발이라 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 2번 정도 떨어졌는데 장인어른께서 공부시키려면 확실히 시키라고 하셔서 아내한테 공부만 시켰더니 한 번에 붙더라고요. 아, 이것도 생각나네요. 아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장 동료들과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변 분들께 참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는 이런 답변이 돌아왔죠. 자네 마누라가 덕을 많이 쌓았으니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시장 사람들 일을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걸세.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이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그렇게 아내는 모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장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을 책임지게 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군대에 갈 때는 세상에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이래요. 오히려 내가 가난했던 것이 그녀를 만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즐기며 예쁜 제 아내와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 할게요. 감사합니다.